교재 73쪽의 예제 4.2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이 포물선 운동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서 했고, 그래서 그와 관련된 이제 예제가 됩니다. 그래서 뭐 점프를 수평 이 방향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각도가 20도가 되도록 수평 방향에 대해서 비스듬하게 각도가 20도가 되도록 이제 점프를 한 거죠. 그렇게 되고 요 이제 이때 속도 VI의 이제 크기가 11 미터 퍼 세크다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점프해서 쭉 가서 이제 이렇게 떨어지겠죠, 땅에. 그러면 여기 이제 요거 얼마나 멀리 가느냐 하는 걸 이제 구할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유도를 했죠. 뭐 이렇게 된다 해서 G는 이제 9.82이고 VI가 11m per sec니까 이렇게 되고, 사인의 2세타죠. 2배 세타니까 40도예요. 이건 뭐 이제 계산기 같은 데서 이제 그 값을 구해보면 되죠. 그렇게 해서 보면은 이 레인지가, 그러니까 점프하기 시작점에서 다시 그 지면에 도달하는 그 때까지의 그 거리가 이렇게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최대 얼마나 높이까지 가느냐, 여기 H죠. H가 어떻게 되느냐, H는 이제 이랬으니까 2배 9.8 이거 이제 11의 제곱에 사인, 여기서 이제 세타죠. 20도의 제곱해서 올라갈 수 있는 높이는 0.72m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로는, 우리말로는 백발백중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원래 그 책에는 불사이 하면 이제 관역의 중심을 저 사람들은 불사이라 그러죠. 그래서 하여튼 이거를 갖다 이제 백발백중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기 쉽게 그렇게 한 거고, 이건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여기에 이제 발사체가 있고, 발사체를 이제 뭐 총이라 그러면 총이 어디를 겨냥했냐 하면은 여기에 있는 타겟을 여기를 겨냥했어요. 여기 있는 타겟을 총이 겨냥해서 생각하기로 이제 이게 쭉 가서 이거를 맞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포물선 운동 한다는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겨냥을 했죠. 겨냥을 하고서 이제 발사를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기 이제 이쪽을 보고 발사했지만은 실제로 여기서 출발한 뭐 총알이라 그러면 총알의 운동은 이렇게 될 테니까 이제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타겟이 여기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안 맞겠죠. 그런데 이제 어떤 조건 하에서 이 타겟에 맞출 수가 있냐 하면은, 이 총알이 출발하는 그 순간, t = 0 총알이 출발하는 그 순간에 이 타겟도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총알은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 이 타겟은 자유낙하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총알과 타겟이 만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총알은 이렇게 가니까 빗나가는데, 이제 이 발사되는 순간 타겟이 자유낙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 총알이 타겟에 이제 명중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예를 들어 여기 뭐 원숭이가 한 마리 앉아 있었는데 보수가 뭐 쐈는데 이제 원숭이가 가만히 있었으면 안 맞았을 텐데 쏘는 순간에 뭐 소리가 나니까 뭐 원숭이가 놀래서 뭐 이렇게 나무에서 떨어지게 되면은 그 원숭이는 맞는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그 책이 있어요. 뭐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런 경우를 설명한 건데 그래서 여기도 이제 실제 그게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살펴보면은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발사를 했고 발사하는 순간 자유낙하를 하고 총알도 이렇게 휘어져서 만난다. 이제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논해야 돼요. 일단 요 총알의 운동, 총알의 운동에 대해서 논하고 그다음에 타겟의 운동에 대해서 논해서 두 개가 같은 시각에 같은 지점에 있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서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T라고 하는 건 이제 타겟이에요. 타겟이 이제 시간 t = 0에서 자유낙하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요 높이가 이제 주어져야죠. 요 높이가. 그래서 그 높이를 갖다가 yit, 즉 시간이 0일 때 요 높이, 타겟이 정지해 있던 높이가 yit이고, 그 다음에 yt는 이제 시간이 t가 지났을 때의 높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유낙하를 하는 거니까 초속도는 0이고, 그래서 이제 중력 가속도에 의해서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만큼의 이제 위치가 변화하죠. 그래서 이제 yt는 yit, 즉 이 지점에서 빼기 이제 중력 가속도에 의한 이 자유낙하 운동에 의해서 얼마만큼 이제 위치가 밑으로 내려갔는가 하는 이제 그런 값이 되죠. 그래서 요건데 여기서 이제 yit를 볼 것 같으면은 요 지오메트리에서 yit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요 총알이 여기를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제 수평선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개가 이루는 각도가 있죠. 여기 세타가 있죠. 세타 i가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총과 이 타겟까지의 이 수평거리, 그러니까 원래 거리는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볼 것 같으면은 이거는 이제 요만큼의 수직거리를 가지고, 즉 yit라고 하는 수직거리, 그죠? yit라고 하는 이제 수직거리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수선과 이 수평 방향이 만나는 여기 이 지점까지의 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라는 이제 xt라고 하는 수평 거리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스퀘어 루트의 xt의 제곱 더하기 yit의 제곱하면은 바로 이제 이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총알과 요 타겟까지의 직선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요 yit를 요 이제 총알 출발 직전의 총알과 요 타겟과의 그 이제 수평거리 로서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 yit라고 하는 타겟의 수직거리는 타겟의 수평거리 곱하기 탄젠트 세타 i죠. 그죠? 그래서 요 타겟의 처음에 그 수직거리는 요 출발점으로부터 이 타겟까지의 수평거리 곱하기 탄젠트 세타 i 하면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타겟이 있는 지점에 이 총알로부터의 그 거리의 수직성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일단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즉 이제 총알의 운동인데, 이건 두 가지 운동이 있죠. 수평 운동과 수직 운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평 운동 볼 것 같으면은 이제 초기 위치 더하기 이제 요 총알의 속도가 있죠. 총알의 속도에 x 성분이 있죠. 그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감에 따라서 점점 수평거리를 이동하겠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수평거리는 처음 위치 더하기 이제 일정한 속도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 프로젝트의 이 초기의 그 수평 속도는 프로젝트의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 i예요. 그죠? 그래서 프로젝트의 초기 속도 곱하기 코사인 세타 i 한 것이 바로 뭐냐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의 수평 방향의 속도가 되고, 그 곱하기 이제 걸린 시간 하면은 프로젝트이 수평 방향으로 얼만큼 진행했냐 하는 건데, 요 점이 이제 XY 좌표 측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요 XIP는 이건 0이에요. 0이고 그냥 요 항이 결국 이제 수평 방향에 이제 이르는 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걸리는 이제 예를 들어 XP라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되냐? XP 나누기 VIP 코사인 세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Y는 그 VIP에다가 이제 요거 사인 이제 속도가 요것의 속도의 Y 성분은 사인 세타 i죠. 그죠? VIP의 사인 세타 i의 t. 그죠? VIP의 사인 세타 i의 t 빼기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원점이니까 0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돼요. VIP의 사인 세타 i t 곱하기 t 빼기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요 프로젝트리 요 점에 도달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얼마냐를 이제 계산을 해서 그 시간대에 그 요 프로젝트의 Y의 위치와 타겟의 Y의 위치가 같으면은 그럼 만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일단 시간이 요 이제 프로젝트리 XP까지 도달했을 때에 이 수평 방향으로 XP만큼 진행했을 때 시간이 얼마냐 하는 거는 이제 요 식을 이용해서 XP 이퀄 요거 이제 VIP 코사인 세타 i 곱하기 t 요걸 이용해서 요 t는 요 수평거리 프로젝트의 수평거리 나누기 요게 되죠.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YP의 경우에 그러면 그 프로젝트리 XP만큼 진행했을 때 프로젝트리 수평 방향으로 XP만큼 진행했을 때의 Y의 위치가 어디냐를 보잔 말이죠. 그거는 어떻게 되냐면은 요 이제 XP만큼 진행했을 때 요 T를 구한 요 T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제 프로젝트리 수평 방향으로 XT만큼 진행했을 때 YP 즉 Y의 위치가 어딘가를 알려주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T 대신에 요걸 집어넣는 거죠. 요거 T 대신에 요거를 집어넣을 것 같으면은 요게 이제 VIP의 사인 세타 i가 있고 T 대신에 요거 XP 나누기 VIP 코사인 세타 i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인데 여기 마찬가지로 요 T 대신에 요걸 집어넣어주면은 이제 수직 위치가 되죠. 그런데 여기 안 해준 이유는 여기하고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만 왜 T를 집어넣고 여기 안 집어넣냐? 그냥 어차피 같으니까 이거 두 개는 요항이나 같으니까 결국 이제 T가 예를 들어서 요게 되면 여기는 마이너스 2분의 1 G에다가 요거의 제곱이 될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안 넣고 이제 이렇게 비교하기 편하게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일단 요거를 계산해 볼 것 같으면은 VIP 없어지고 그죠? 그래서 XP 곱하기 코사인 세타 i분의 사인 세타 i가 탄젠 세타 i가 돼요. 그죠? 빼기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프로젝트를
요 이제 총알이 XP라는 거리에 있을 때, 수평 거리가 XP일 때 그것에 이제 그 수직 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t는 요 t를 집어넣으면 된다 그랬어요. 요 t를 집어넣으면 이제 yp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럼 이제 요거 둘을 비교했을 때 요거 두 개가 만난다는 얘기는 yp와 yt가 일치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두 개의 공식을 보면 yt는 xt, 즉 이 거리죠. xt의 탄젠트 세타 i 마이너스 2분의 gt 제곱, 즉 xt라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타겟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수선을 내렸을 때 그 지점까지 이 이제 총알이 발사되는 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xt였어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수평 방향으로 진행해서 이 수평 방향의 그 프로젝트의 수평 방향 위치가 xt가 될 때, 그러니까 시간이 진행하면 이제 점점 xp가 증가할 테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순간 xp가 xt가 되는 시간이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됐을 때, 즉 xp가 요게 이제 xt가 되면은, 그때 볼 것 같으면 이제 yp가 어떻게 되느냐, yp는 이제 요게 xp가 xt니까 xt 탄젠 세타 i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죠. 그죠? xp가 xt일 때, 즉 이제 진행해서 요 프로젝트의 x 위치가 xt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왔을 때 yp를 볼 것 같으면은 이제 xt의 탄젠 세타 i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그런데 이 타겟의 y도 xt의 탄젠 세타 i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죠. 그죠? 그래서 요 xp가 xt가 되면은 프로젝트의 y의 위치가 요거 대신 xt를 넣으니까 xt 탄젠 세타 i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고, 그때 이 타겟의 y 위치도 xt 탄젠 세타 i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xp가 xt가 될 때는 요 yp나 요 yt나 같으니까, 따라서 두 물체가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요 발사하는 순간에 요 타겟이 자유낙하를 시작할 경우에 이제 요 총이 요 타겟을 바로 겨냥해서 고방향으로 이제 초속도를 주는 이제 그런 이제 발사가 된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 타겟과 이 프로젝트들이 요 이제 수직 방향의 어느 위치에서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거기 74쪽에 대단한 8이죠. 예제 4.4 대단한 8이고, 원래 이제 원서의 문제는 이제 제목이 이래요. 비슷한 거죠. 의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요 45m 높이에서 이 수평 방향에 대해서 30도의 각도로 물체가 20m/s의 초속도로 이제 이렇게 발사가 됐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은 요 돌멩이가 땅에 떨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 how long does it take니까 이게 이제 시간이라죠. 시간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돌멩이가 땅에 도달할 때까지 얼마나 걸리느냐 하는 건데, 이제 걸리는 시간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뭐 썼죠. yf는 yi 플러스 vit 플러스 2분의 1 이제 y방향의 가속도 t제곱 이렇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로부터 그냥 구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yf가 뭐죠? yf는 0에서부터 시작했는데 올라갔다 떨어지니까 요게 이제 여기가 원점으로 이제 하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yf는 어딘가 하면 여기서부터 45m 아래예요. 그러니까 yf는 마이너스 45m 이렇게 하면 되고, yi는 이제 요건 제로죠.
원점이니까. 그다음에 vi 요거 y 방향의 요 같은 vi가 아니라 v의 이제 y 방향으로의 초기 속도죠. 그렇게 되면은 vyi는 이제 vi의 이제 y 방향이니까 사인 30도죠, 그죠? vy는 요 수평 방향으로 요 30도로 던진 초속도 vi의 사인 30도니까 그렇게 해서 vi가 20이고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제 y 방향으로의 초속도는 10m/s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1의 a는 뭐냐 하면 중력 가속도가 이렇게 작용하는데, 이 y는 플러스 y는 지금 이 위쪽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a는 뭐냐면은 이제 마이너스 g로 집어넣어야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9.8m/s제곱 이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f는 마이너스 45고 yi는 0이고 이제 vi는 10이고 그죠? 그러니까 10t가 되죠.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9.8 나누기 2니까 마이너스 4.9의 t제곱, 이것으로부터 이제 t를 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해보면 이제 이 식에서 이 식에서 이제 yf는 마이너스 45고 이제 yi는 0이고 요게 10t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마이너스 9.8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t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되죠, 그죠? 요게 이제 정리해보면 마이너스 4.9 t제곱 더하기 10t, 그죠? 플러스 45는 0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요 2차 방정식의 해를 근해 공식으로 구하면은 뭐 이제 t가 이제 플러스 값을 가지는 해가 있을 거고, 혹시 마이너스 값을 가진 해가 있으면은 타임이 마이너스 1, 2는 없으니까 이거는 이제 저기 이제 시간의 그 조건에 맞지 않죠. 마이너스 시간은 없으니까. 그래서 플러스 값을 갖는 시간을 선택하면 그 이제 t 값이 4.22세크가 돼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 45m 높이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제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여기 땅에 떨어질 때 이제 여기가 이제 t 꼴 0이었다면은 떨어지는 시간 t가 4.2초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체가 땅에 닿기 직전에 스피드를 구하라 하는 얘기는 이제 얘가 이제 초기에 이렇게 해 갖고서 이제 x 방향의 초속도가 있었고 y 방향의 초속도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y 방향이 10이었고 x 방향은 코사인 30도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죠. 17.3 뭐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올라갔다가 이제 이게 땅에 떨어지는 순간에 이제 속도 벡터가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그것에 이제 x 성분이 있고 y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저기 땅에 닿는 순간의 속도의 크기는 스피드니까 속도의 크기는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한 다음에 스퀘어 루트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x 성분을 구하면은 x 방향으로는 등속도죠, 그죠? 그래서 이제 vx의 f는 vx의 i나 마찬가지고 요것이 이제 요거죠. v i 곱하기 코사인 30도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17.3, 그러니까 vi가 20이고 코사인 30도니까 이제 2분의 루트 3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3이 1.73이니까 그래서 이제 요 값이 xf는 17.3m/s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VYF는 VYI-GT인데 YF는 이제 VYI가 VI의 사인 30도니까 20 곱하기 2분의 1 하니까 이제 10이 되고 그다음에 G가 이제 마이너스의 9.8 이렇게 되고 T가 지금 닿는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4.2초였으니까 요걸 집어넣어서 이제 요거 계산해 주면은 마이너스 31.3이에요. 요 마이너스의 의미는 방향이 아랫방향이라는 얘기죠. 처음에 쏠 때는 이렇게 위쪽으로 쏴서 이제 초기 y 방향의 속도는 플러스 10이었어요. 그죠? 플러스 10m/s였지만은 떨어져서 이제 이렇게 이제 땅에 닿을 때 y 방향의 속도는 아랫방향이니까 이제 아랫방향 즉 마이너스 이제 요거 계산해 주면은 31.3m/s가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널 속도는 이렇게 구해보면 루트의 17.3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31.3의 제곱해서 이제 요만큼의 속도의 크기를 갖는다는 것을 계산해 낼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바람이 불어서 수평 방향으로도 가속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수직 방향 가속도는 마이너스 9.8 미터/세크 제곱이었는데 바람이 불어서 수평 방향으로도 가속도가 요만큼 생겼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일단 그 땅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시간의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가 시간을 구할 때는 y 방향만 갖고 했죠, 그죠? yf는 yi 더하기 v yi의 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이렇게 돼서 요 이제 가속도 요게 이제 마이너스 9.8m/s 제곱이었고 뭐 요것이 이제 뭐 10m/s였고 이렇게 해서 이거 볼 것 같더니 yi는 이제 0으로 났죠. 이렇게 해서 이제 yf가 이제 마이너스 45m고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구할 때 x 방향의 가속도가 요 시기에 들어가질 않죠. 그죠? 그러니까 x 방향의 가속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땅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요 시기에는 x 방향의 가속도가 이렇게 생겼다는 인포메이션이 여기에 들어가질 않죠. 그죠? 그러니까 x 방향의 가속도가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가 땅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구하는 그 식에서는 그런 그 x 방향의 가속도가 생겼다는 것이 고려가 되지 않기 때문에 땅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이제 구하는 데는 이 인포메이션이 영향을 주지 않아서 그래서 땅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그 이제 시간은 이제 변치 않는 거죠. 그죠? 시간은 변치 않고 그 대신에 도달할 때까지의 이제 도달할 때 그 속도 땅에 도달할 때 속도는 변하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v 방향의 이제 x 방향의 속도 요건 이제 vxi 였는데 아까 그래서 이게 17.3이었죠. 그랬는데 플러스 이제 at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vxi가 17.3이었고 플러스 a가 이제 여기 0.5죠. 그죠? 0.5m/s 제곱에 t가 얼마였죠? 4.2초였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vx의 나중 속도는 결국 이제 요것뿐만이 아니고 0.5 곱하기 4.2 요게 추가가 돼서 이제 17.3보다 큰 19.4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2.1만큼 추가가 된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나중 속도는 이제 x 성분의 제곱 더하기 y 성분의 제곱이었는데 이제 바람이 있기 전에는 이게 17.3이어서 이제 그 값이 앞에서 나온 그런 값이었는데 이제는 19.4가 돼서 이제 구해 볼 것 같으면은 이제 그 값이 이렇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x방향의 가속도는 그 물체가 땅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땅에 도달하기 직전의 그 속도 벡터의 크기는 변한다. 왜냐하면 x 방향의 이 속도가 이와 같이 이제 변해서
따라서 이제 도달하기 직전에 그 속도 벡터의 크기는 변한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